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부는 용기와 조심성을 적절히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무모한 용기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준비된 용기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인 것이지, 용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용기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준비가 곧 용기를 또 만들어준다, 이렇게도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또 다른 내용들도 있죠. 네, 여기서 또 5년간의 개혁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5년 동안 뭔가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네.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고 네. 그리고 빠른 결과를 원하면 좌절만 겪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단히 공감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빨리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1년 안에 승부 보려고 하는 분들, 어. 막한 2년 안에 승부 보려고 하는 분들 진짜 많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주식 이런 게 너무 막 급등하고 하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30% 오르는 거는 이제는 좀 약한 느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한 두세 배 올라야지 네. 조금 평범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네. 그 부동산 공부할 때 네. 한 1년, 2년 지나서는 제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네. 그때 정말 몰랐던 거다. 이게 딱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잘못 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지금도 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1, 2년 했다고 자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도 보면은 이제 저도 한 10몇 년 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해봐야지만 아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더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 흐름을 타다 보면은 잘 될 때 이렇게 많이 버는 거지. 막 한 해에 막 엄청나게 벌고 그게 막 계속 불어나가지고 맞아. 막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일들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게 나한테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막 수배, 수십 배를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야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5년간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봐라. 그러면 1년 만에 하는 거는 좀 좌절이 오지만 반대로 인간은 5년이나 10년이면 충분히 많은 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힘을 좀 믿고 계획을 세워보면 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이 책에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게 있는데, 네. 체력이 중요하죠. 네. 제가 요즘 또 운동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 하세요? 저 요즘 복싱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PT도 하고 있고, 오. 조깅도 하고 있거든요. 와. 러닝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이제 막 새싹이긴 한데, 운동을 하는 게 결국에 되게 중요하다. 이 뭔가 그 뭐 어떤 뭐 심리 치료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해봐야 우울감에 빠지고 뭐 성공의 부작용 이렇게 느꼈지만 운동으로서 극복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 실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건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운동하려고 네. 저희 회사가 그 15층에 있거든요. 네. 그 15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서. 네. 아침 출근할 때 걸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점심 먹고도 걸어 올라가고 네. 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네. 또 다른 운동을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좀 날 따뜻해질 때는 네. 이렇게 자전거 타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운동을 하라. 왜냐하면 이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네. 체력적으로 안 좋을 때는 어떤 정신력도 같이 맞아요.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성공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된다. 네. 제가 그거를 느낀 게, 이제 뭐 저는 못 가봤지만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제 그 헬스장에 새벽 6시에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오. 네. 다들 막 와. 열심히 막 다 러닝하고, 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네. 또 젊은 분들도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가서 뛰고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배워야겠네요. 네,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어떨지. 해야겠어요. 계단 정도 말고 좀 이제 운동을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왕 하는 거 아침에 해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네.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리고 내가 꼭 해야만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네. 무조건 먼저 하라.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눈 뜨자마자 하라. 네. 그래서 그래서 출근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회사 다니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좋아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네. 것도 눈 뜨자마자 공부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운동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눈 뜨자마자 운동을 해야지. 저도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계속 미루고 맞아요. 막 안 가고 막 그러는데 아침에 하니까 눈 뜨고 가면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런 것처럼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거 좀 내 취향은 아니지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일들은 최대한 앞으로 밀어가지고 새벽에 한다거나 눈 뜨자마자 하는 걸로 하시면은 내 인생을 바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이 뭐가 있죠? 그 사람들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재능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재능이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키가 큰 편인데 키가 한 얼마나 되십니까? 한 87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신기한 게 키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아 진짜로? 어떻게 되신 거죠? 원래 회사 입사했다면 해도 85였는데 지금 조금씩 계속 크고 있더라고요. 진짜? 네,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허리를 좀 많이 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농구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농구에는 재능이 없다. 네. 그래서 딱 이 영역은 제가 재능이 없는 영역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농구는 포기했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40년 만에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재능을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게 늘 능력 있는 뭔가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재능은 뭐 만들어진 것이다. 우연히 찾은 게 아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생긴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바둑 기사였다. 하면 아마 손흥민 선수는 지금 아마 엄청 훌륭한 바둑 기사가 되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발견해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정신적 몰입을 했는지 그거를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좋아하고 그걸 즐겨가지고 막 완전한 몰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완전한 몰입을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떠올려 보라는 거죠. 막 정신없이 그거에 막 집중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한번 재능을 한번 찾아보라. 너무 재밌었던 거, 뭐 너무 즐거웠었던 거 이런 것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농구를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키빨로 저도 어떻게 옛날에 센터 이렇게 좀 하긴 했었는데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 그냥 이거는 그냥 다른 인종 같은 느낌인 친구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을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잘하는 거고 또 저는 또 저만 해도 잘하는 게 있는 거고 각자 자기마다 그 재능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보셨어요? 지금 현대인인데 뗀석기를 그렇게 잘 만드는 분이 계세요. 뗀석기. 돌을 깨가지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몇백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태어났으면 엄청난 장인이 되셨을 텐데 지금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좀 애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조선시대에 사격을 엄청 잘하는 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조선시대에 뭐 높이뛰기 장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재능이라는 거를 이제 그 시대에도 잘 맞기도 맞아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재능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재능이 세계 최고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느끼는 거는 약간의 재능과 또 약간의 재능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것만으로도 유니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유튜버 하는 분들이 세계 최고의 재능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만나면서 이렇게 팡팡 터지는 분들을 좀 봤어요. 개그 하시는 분들도 최고로 재밌진 않으신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면서 갑자기 막 만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보면서 꼭 내가 내 재능이 막 엄청나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한 개가 아니라 한 두어 개가 있다면 그걸 잘 조합해서 융합해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그 경제적 자유의 비밀은 용기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요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저자는 두렵지만 이득이 되는 일을 행하는 그 능력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용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사야지라고 딱 결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퇴사하는 것도 용기고 네. 뭐 부동산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뭔가를 다 하는 것도 다 용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회사를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좋은 회사를 그만두기도 좀 어렵지 않았나요? 당연히 뭐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라는 것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용기가 좀 더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믿을 구석이 없으면 용기도 작아지는 게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운 좋게 잘 돼서 그래서 이제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같이 그때 회사를 다녔었던 분들 중에는 어떤 그런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그 시기에 또 약간 구조조정이 막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하지 않았는데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용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용기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준비가 곧 용기를 또 만들어준다. 이렇게도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부는 용기와 조심성을 적절히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용기만 있다고 해서 막 질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조심성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추면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부를 가질 수 있다. 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파트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보거나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걸 보면은 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뭐 마음 먹으면 무조건 됩니다. 이래가지고 용기가 막 북돋아지는 그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모하게 막 지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퇴사하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모한 용기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준비된 용기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인 것이지 그냥 용기만 부리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객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객기를 부려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준비된 용기 굉장히 좋은 단어네요. 네,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믿을 구석을 좀 만들어 놓고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에서 하나 좀 좋았던 게 그 비현실적이 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저한테도 막 물어보시고 뭐 또 아마 뭐 부자가 됐다는 분들한테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법니까?라고 물어보시다가 대부분 듣는 대답이 그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 대답들인가 봐요. 뭐냐면 막 저축을 막 70% 하세요. 뭐 90% 하세요. 사업하세요. 뭐 막 다 아끼세요. 뭐 반지하 가서 신혼집 시작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뭐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없나요? 뭐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현실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 어떤 부를 얻는다는 거는 비현실적이어야지만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비현실적인 거를 계속 상상을 해야지만 내 지금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이라는 거는 나를 가둬두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가두고 계속 나를 막기 때문에 현실적이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결과가 곧 내 주변 사람들, 내 뭐 선배, 위에 있는 차장님, 부장님이 현실적으로 사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다면 나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현실적인 대안을 주세요. 뭐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내 입에서 뱉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우리는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약간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에 또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면 성공을 누가 하냐.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성공하지 8, 9명은 현실적으로 다 망한다. 뭐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현실적이더라도 성공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에 소수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수가 실패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는 또 이제 선택의 영역인 건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내가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준비된 용기를 내가 발휘를 할 것인지 그냥 객기를 부릴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와 책임은 본인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현실적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내부자 집단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내부자 집단이라는 내부자 게 집단. 예,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진짜 멀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네. 뭐 그런 사람들을 나의 이렇게 마음속에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빌 게이츠 같은 아니면 봉준호 감독, 네. 뭐 무라카미 하루키 네. 이런 사람들을 저희 뭔가 이렇게 내부자 집단을 만들어서 나도 이들과 별로 다를 게 없고 이들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밟아온 길을 계속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거를 한번 따라해보고 네. 네, 그런 습관들을 계속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멘토 같은 사람으로 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멘토를 너무 이렇게 막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친구처럼 그렇게 어떤 같은 그룹으로서 네. 그룹 멤버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멀리 있는 멘토와 내부자 집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 좀 따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빌 게이츠는 네.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따라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보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과 같은 그 훌륭한 영화를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 영화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무라카미 하루키 이 대부호도 이분 책도 되게 지금 다 섭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 보니까 그 아침에 조깅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1시간씩 글 쓰고 이런 네. 루틴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거의 달리는 삶을 사신다고. 네, 맞아요. 네. 달리는 게 주고 네. 글 쓰는 게 부업이라고. 거의 그러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달리는 거 대신에 계단을 네. 올라가고 있고. 왜 안 따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분들처럼 살려고 이렇게 내 집단처럼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두고 있는 네. 게 아니라 좀 가까이 두고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양식을 좀 최대한 따라하고 좀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게 내 어떤 심리적으로도 좀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건 되게 저도 좀 와닿네요. 뭔가 좀 막연했던 게 좀 확 와닿는 느낌. 또 다음 내용은 좀 뭐가 있죠? 그 사색을 위해서 네. 물러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명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어떤 작곡가분들, 뭐 자이언티나 네. 유명한 작곡가들부터 보면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네. 뭐 외국을 가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작곡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설가 분들도 어디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최고의 계획은 압박 없는 시간 속에서 얻어진다고 해요. 네, 이게 되게 저는 멋있는 말 같았어요. 그럼 실제로 뭐 글도 쓰시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압박 없는 시간이라는 게 그런 창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저를 아무도 모르고 저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지하철 안도 굉장히 좀 편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아무도 출근 안 하기 전까지 네. 그 시간도 굉장히 편해요. 그때 막 창의성이 막 빵빵 터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군가 나를 뭔가 압박하는 게 없을 때. 네네. 그러면 어디 저런 시골이나 뭐 이런 외국에 혼자 가서 한다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육아를 해야 돼서 못 벌써 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색이라는 거 특히 이제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명상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 네. 그런 시간 좀 가지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졸리면 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핸드폰 놓고 그냥 누워서 네. 이렇게 명상 비슷한 거 그냥 아무런 생각하다가 그냥 네. 저절로 잠드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잠드는 거는 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네. 그리고 뭔가 이 명상할 시간도 없고 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명상 시간을 자기 전에 갖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 명상의 중요성을 저도 되게 다수에게 여러 명한테 들었는데 저는 잘 맞진 않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가만히
잊지는 못하겠어가지고 조금 복잡스러운데 근데 뭐 이게 또 잘 맞는 분들한테는 또 대단히 또 이 하루를 또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하셔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으면 계속 이어가시고 안 맞으면 뭐 다른 식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이 이제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를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지키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네, 이게 술도 먹고 막 이러다 네. 보면 이 맑은 정신 유지하는 게 좀 어렵다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제 주변에 네. 막 술자리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뭔가 결과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회사원분들 중에 좀 있죠. 되게 네. 많아요. 막 8시 9시 되면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남의 막 회식 자리도 막 오고 이런 분들 네. 인사팀 막 이런 분들 많은데. 네, 그래서 네. 퇴근 한 30분 전부터 네. 술 마실 사람을 막 찾아요. 네, 그리고 뭐 한 두세 병 먹고 늦게 들어가고. 네. 이게 거의 뭐 일주일에 5번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네. 그런 분들 보면은 낮에 약간 눈이 좀 풀려 있어요. 네. 그리고 술 먹을 때 되게 쌩쌩하고. 네. 이건 직장인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네. 이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아마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렇죠. 술 좀 드세요? 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자주 먹진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드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아, 요즘에 좀 먹게 되더라고요. 오. 어떻게 주변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술을 네. 좀 먹게 되고 오늘도 좀 먹게 되는데 네, 저도 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네. 워낙에 많이 먹었어가지고 퇴사한 이후로는 술을 이제 아주 멀리 했었는데 네. 어떻게 또 다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술을 또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 술자리가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도 저녁에 또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술 드시고 나서 네. 택시 타고 집에 가지 않기. 그럼 뭡니까? 그냥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네, 네. 그러면은 밤새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타면은 새벽 4시 반에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막 혼자서 내가 맞아. 왜 이랬지? 네. 그때 과거를 후회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회사에서 저희 제품군을 막 이렇게 출시를 하는데 네.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좀 좋은 제품 하나를 나와야 되는데 어중간한 제품 막 10개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회의 때 사원 때였어요. 임원들 앞에서 우리 회사가 김밥 천국입니까? 이랬어요. 사원 때? 네. 네. 임원들 다 있는데 네. 분위기가 진짜 이상해졌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맛집은 맛있는 메뉴 한두 개만 있지 맛없는 메뉴가 여러 개 있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걸 좀 더 좋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약간 좀 아직도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용서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용서해라. 네네. 김밥 전국입니까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더 멋지게 말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조금 더 좋게 네. 저희가 김밥 천국인가요? 이렇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소리 지르지 않고 네. 그런 의미였나요? 네. 아니면 조금 다르게 좀 더 고급진 표현할 수 고급스럽게 있었는데 뭐 김간애인가요? 아니면 뭐 하긴 뭐 그런 조금 더 맛집을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자기 혐오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자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거를 네. 계속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그만 놓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막 그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막 하는 게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사실 남들은 기억을 못해도 네. 나는 끝까지 기억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스스로 셀프 좀 용서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쉽진 않지만 결국에 이건 놓아줘야 된다. 네. 이런 놓아줘야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나를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네. 그런 의미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모든 내용을 다룬 걸까요? 부자의 언어. 물론 이 책에는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의 언어 해가지고 55개의 또 키워드가 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책을 좀 총평한다면 어떤 책이라고 보십니까? 책은 정말 인생에서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시키게 더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분한테 추천하면 좋을까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좀 방향을 잘 못 잡겠다. 네. 좀 뭔가 힘들다, 지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쳤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내가 뭐 부자는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읽으시면 좋을 부자의 언어, 존 소포릭이 쓴 부자의 언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코너명을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댓글로 한 3글자에서 4글자, 뭐 길면 5글자 정도로 해서 좋은 의미로 코너를 하나 써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